박미라는 55세, 전직 간호사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 남편을 4년 전 잃고 혼자 살고 있는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은 은행원인 아들 태호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며느리 현주와 귀여운 4살 손녀 서연이었다. 현주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완벽했다.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90도로 인사하는 모습, 단정한 옷차림, 곱고 예쁜 목소리까지. 미라는 이런 며느리를 얻은 것이 행운이라 생각했다. 결혼 초기 2년간은 정말 모범 며느리였다. 명절마다 일찍 와서 도와주고 평소에도 자주 안부를 물었다. 어머님, 요즘 몸은 어떠세요? 제가 마사지해 드릴까요? 미라는 그런 현주에게 용돈도 아끼지 않았다. 한 번에 50만 원씩 맛있는 거 사 먹으라며 건네주곤 했다. 하지만 결혼 3년 차부터 미묘한 변화가 시작됐다. 현주가 처음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어머님 죄송한데 가상화폐 투자 기회가 생겼어요.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한 달 후에 이자까지 붙여서 갚을게요. 트렌디한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미란이었지만 며느리를 믿고 돈을 건넸다. 처음 100만 원을 건넸을 때만 해도 미라는 후회하지 않았다. 나야 모르는 세상이지만 젊은 사람들 말이니 믿어보자. 아들을 위해서, 손녀를 위해서라는 생각에 그저 마음이 따뜻했다. 그러나 약속했던 한 달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현주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더 큰 희망을 심어주었다. 어머님 이게 진짜 기회예요? 한 번만 더요. 300만 원만 더 보태주시면 1년 안에 몇 배로 불릴 수 있어요. 서연이 학원비 걱정도 끝나요? 그 말에 미라는 망설였다. 평생 근검 전략하며 모아온 노후 자금이었다. 그러나 손녀 학원비라는 말에 결국 마음이 무너졌다. 그 후로도 현주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찾아왔다. 이번엔 진짜 확실한 정보예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나아요? 그때마다 미라는 마음을 졸이면서도 통장을 내밀었다. 어느 날 동네 친구 경숙이와의 대화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미란아, 요즘 명품백 들고 다니는 여자 봤어. 젊은 며느리 같던데. 아, 그래?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얼굴은 현주였다. 하지만 설마라는 생각으로 고개를 저었다. 우리 현주가 그럴 리가 없지. 힘든 척하지만 속은 착한 애인데. 며칠 후 미라는 스마트폰을 배우러 동네 주민센터에 갔다. 친구들이 SNS를 한다는 말에 흥미가 생겼던 것이다. 어설프게 화면을 넘기다 현주의 계정을 우연히 발견했다. 눈을 의심했다. 샤넬, 에르메스, 디올. 매주 다른 가방을 들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새로 산 가방 너무 예뻐요? 댓글에는 친구들의 농담 섞인 부러움이 이어졌다. 시어머니가 용돈 주시니까 좋겠다. 와, 효자 아들의 대박 며느리네. 현주의 답글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며느리 챙기는 거. 우리 시어머니는 그래도 후하셔 키읔키읔. 미라는 스마트폰을 쥔 손이 덜덜 떨렸다. 내가 준 돈이 투자금이 아니라 숨이 막혔다. 호구라는 단어가 가슴을 후벼 팠다. 며칠 뒤 미라는 은행에 들렀다. 적금 만기일을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창구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따님이 이번 달에도 200만 원 인출하셨어요.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요. 네? 따님이요? 아, 죄송해요. 며느님 말씀드린 건데요. 늘 대신 오셔서 인출하시잖아요. 순간 미라는 길을 의심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가 맡긴 적도 없고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기록을 확인했다. 도장과 신분증 사본까지 제출돼 있었다. 은행을 나오며 미라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한 번, 두 번이 아니었다. 통장을 확인하자 지난 1년간 빠져나간 금액이 1,500만 원. 남편이 남긴 보험금의 절반이었다. 그날 밤 미라는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호야, 현주가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갔어. 너 알고 있었니? 태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가족끼리 그런 말은 좀 그렇네요. 현주도 나름 사정이 있어요. 프리랜서라 불안정하잖아요. 가족이라고 도둑질을 해도 된다는 거냐? 도둑질이라뇨, 어머니. 너무 심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현주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날 미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배신감이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다. 며칠 후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현주의 SNS에 올라온 글. 시어머니 관리하는 법. 처음엔 착한 며느리 연기하기. 명절 때 열심히 도와드리는 척하기. 용돈 받을 땐 미안해하는 척하기. 아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적당히 거리 두며 계속 뜯어내기. 미라는 그 글을 읽고 무너졌다. 자신이 관리당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도 치밀하게 계산된 연극 속에서. 이때부터 미란의 태도는 달라졌다. 현주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명절에 초대해도 문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흔들렸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런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환갑을 앞두게 된 것이다. 환갑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환갑잔치 어떻게 할까요? 장소 예약하고 친척들 연락드릴까요? 미라는 단호하게 말했다. 연락하지 마라. 환갑날 혼자 보낼 거다.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환갑인데 혼자 어떻게? 너희가 지금까지 한 짓을 생각해 봐라. 환갑잔치도 돈 달라고 할 게 뻔하지 않니? 진심으로 축하하는 게 아니라 또 무슨 핑계로 돈을 뜯어갈지 뻔해. 현주가 끼어들었다. 어머님,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그렇게 서운하게 말씀하시면 서운하다고? 1,500만 원을 몰래 가져가고도 서운하다는 소리를 하네. 이제 진짜 끝이다. 환갑날 미라는 정말로 혼자 보냈다. 외롭긴 했지만 마음은 편했다. 거짓말과 속임수가 없는 조용한 하루였다. 오히려 동네 친구들이 찾아와 소박한 축하를 해줬다. 진정한 관심과 사랑이 무엇인지 새삼 깨달았다. 환갑을 홀로 보낸 지 석 달쯤 지나던 어느 날이었다. 평화로운 아침을 깨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사돈댁 저 현주 엄마예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떨리는 목소리에 미라는 잠시 숨을 멈췄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현주가 우리 집 통장에서 800만 원을 빼갔어요. 그것도 가상화폐 투자가 아니라 고급 카페 창업한다고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알고 보니 명품 가방이랑 옷을 사는데 다 썼대요. 순간 미라는 가슴이 싸늘하게 식는 느낌을 받았다. 역시 그랬구나. 그동안 자신을 의심하게 만든 모든 단서가 퍼즐처럼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며칠 뒤 더 큰 폭탄이 터졌다. 동네 친구 경숙이의 전화를 통해서였다. 미란아, 큰일이야. 너 그 현주 말이야? 바람났대. 카페 파트너라고 소개했던 그 남자랑 그 엄마가 현장에서 들이닥쳤다잖아. 현주의 친정어머니는 참지 못하고 모든 사실을 폭로했다. 사실 현주는 결혼 전부터 여러 남자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내는 상습 사기꾼이었다.
가상화폐 투자, 카페 창업 다 거짓말. 남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연기였고 시어머니 미란도 그 희생양 중 하나였던 것이다. 태호는 얼굴이 잿빛이 된 채 집으로 찾아왔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현주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어머니 말씀을 믿었어야 했는데 제가 바보였습니다. 눈물로 얼굴이 젖은 아들의 모습을 본 순간 미라는 애써 눌러왔던 분노가 한순간에 치밀어 올랐다. 너도 이제 알겠지? 사람은 겉만 보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걸. 내 아내가 아니라 사기꾼이었어. 이후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현주의 불륜 증거, 통장 인출 내역, SNS 게시물까지. 모든 증거가 차곡차곡 쌓였다. 변호사는 자신 있게 말했다. 이 정도면 100% 유죄입니다. 금액도 크고 절도와 사기, 심지어 명예훼손까지 들어갑니다. 재판정에서 현주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제가 미쳤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미라는 차갑게 말했다.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줬어. 서연이 핑계로 날 속였을 때도, 내가 울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을 때도 믿어줬지. 하지만 이제 끝이야. 법정은 미란의 손을 들어줬다. 1,500만 원 중 1,200만 원이 반환됐고 현주가 사들였던 명품들은 모두 압류되어 현금화됐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미라는 속이 뻥 뚫리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러나 진짜 통쾌한 순간은 그 후에 찾아왔다. 동네 마트 앞 장을 보고 돌아가던 길이었다. 허름한 운동화를 신고 머리를 질끈 묶은 채 초라한 모습의 현주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잠시 주저하다가 미란 앞에 서서 울먹였다.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 여자 그 시어머니 돈 훔쳐서 사치하다가 망한 사람이라며? 불륜도 했다면서? 세상에 창피해서 어떻게 살지? 현주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지만 미란의 눈빛은 단호했다. 현주야, 하늘이 다 보고 있었어. 기회는 이미 수없이 줬지. 내가 나를 속일 때마다 나는 용서했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벌을 받을 차례야. 현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다. 미라는 서늘한 바람 속에서 홀가분함을 느꼈다. 더 이상 죄책감도 미련도 없었다. 그 후로 미란의 삶은 천천히 회복됐다. 태호는 자신을 자책했지만 서연을 위해 강해졌다. 그리고 1년 후 태호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저 다시 한번 사랑해도 될까요? 새 며느리 민지는 현주와는 정반대였다. 허영 대신 진심이 있었고 거칠애 대신 따뜻한 행동으로 미란을 대했다. 어머님, 제가 부족하지만 정말 효도하고 싶어요. 용돈 드리고 싶어요. 어머님 덕분에 우리 가정이 행복한 거니까요. 그 말을 들은 미라는 눈가가 붉어졌다. 환갑을 혼자 보냈던 날,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했던 그 용기가 결국 자신의 인생을 구해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미라는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단단한 자신으로 서 있다. 그리고 서연은 여전히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이제 미라는 더 이상 속이기 쉬운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그리고 진짜 가족을 사랑할 줄 아는 자존감 높은 여인으로 거듭난 것이었다. 1년 후 태호는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나 재혼했다. 새 며느리 민지는 진심으로 미란을 어머니처럼 모셨다. 어머님, 제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정말 효도하겠습니다. 라며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줬다. 돈을 달라고 하는 대신 어머님 용돈 드리고 싶어요.
어머님께 효도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라고 했다. 천지 차이였다. 미라는 깨달았다. 환갑을 혼자 보낸 그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는 것을. 때로는 단호한 거절과 혼자 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미라는 진짜 가족의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손녀 서연이도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라며 따른다.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당당한 할머니가 되었다.